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폼 작성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전 시간에 우리가 필드를 선택했다면 이 시간에는 폼을 이와 같이 제 위치에다가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예, 이 시간은 이렇게 폼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제목도 입력해주고 나중엔 테두리에 이 박스도 그려주고 자, 폼을 멋지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폼, 예, 폼에서 쿼리1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필드를 쭉 선택을 해 놓았었죠. 그리고 우리 가로 크기를 16cm 정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의 화면과 제 화면이 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저는 지금 감춰 놓았는데요. 메뉴 보기에서 눈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메뉴 보기, 눈금. 선생님 화면과 제 화면이 똑같아요. 바로 이 눈금의 차이였답니다. 바로 이렇게 보기에서 눈금의 차이였답니다. 어때요? 동일한가요? 예. 자, 여러분 이제는요. 자, 그럼 필드를 볼게요. 바로 이게 얘는 큰데요. 얘는 작아요. 그럼 어떨까요? 크기를 자, 먼저 가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어떨까요? 일단은 전체를 선택해야겠지요. 그러면은요, 편집에서요, 모두 선택해도 된답니다. 아니면은요, 자, 빈 곳을 클릭하고요. 자, 대각선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마우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쭉 어디까지 왼쪽 아래로 쫙 해서 전체를 범위 정해도 돼요. 마우스로 자, 빈 공간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범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요. 서식 메뉴에서요. 크기에서요. 가장 좁은 너비에 이 너비라는 것은요. 바로 이 가로의 폭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가장 좁은 너비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자, 전체 선택되어져 있지요. 서식에서요. 크기에서요. 어디로요? 예, 가장 좁은 너비에. 길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수직을 의미하고요. 너비라는 것은요. 가로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좁은 너비에 물론 가장 넓은 너비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좁은 너비 하렵니다. 자, 다시요. 서식, 크기, 가장 좁은 너비에. 와, 크기가 똑같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좁은 너비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렸을지 몰라요. 따라서 폼 보기를 하면서 데이터가 안 잘렸는지 유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조금은 넉넉하게. 자, 그럴게요. 폼 보기. 오, 데이터가 잘렸나요? 아니요. 자, 이렇게 다른 걸 쭉 넘겨봐요. 마우스 그 스크롤 바로 쭉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거 스크롤 바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래쪽에요. 현재 레코드 이동하는 걸 이용해서 눌러보세요. 이때 절대로 잘리지 않고 조금 넉넉한가요? 넉넉하지 않으면 인수했을 때 잘리겠지요. 조금은 넉넉하게. 와, 맞았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전체가 선택되어져 있지요.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였냐고요? 어머머머, 너무 빨리 했군요. 여기 보세요. 이런 마우스가 이 컨트롤이 가운데 있어요. 마우스 모양이 반듯하죠. 이때 늘렸다 한꺼번에 늘려지죠. 줄였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디에다가 마우스를 이 점점점에서 가운데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가능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폼 보기 해보면은요. 자, 어때요? 여러분 데이터가 잘리진 않았는데 조금 넉넉하지 않아요? 나중에 컴마도 하고 원 통합 표시해주면 잘릴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따라서 디자인 보기에서요. 다시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선택이 안 되었다면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로요. 이 화살표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점점점에서 가운데 점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와, 좀 더 다 커질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요, 폰 보기 해볼게요. 아까처럼 넉넉하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것이 바로 필드명이고요. 얘는 데이터예요. 필드명과 데이터, 어머, 그대 사이가 너무나 멀군요. 좁혀줘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가 범위 지정되어져 있을 때, 서식, 맞춤, 왼쪽을 하면 된답니다. 디자인 보기. 자, 전체가 선택, 범위정 전체 주시고요. 서식, 맞춤, 왼쪽 하면 돼요. 어때요? 짜잔, 두 개가 이렇게 어때요? 사이좋게 붙었지요. 바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요. 필드가 너무너무 붙어 있어요. 이제 어때요? 너무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필드 간격을 좀 넓게 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필드들은 세로 간격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법이 있지만 좀 쉬운 방법 해볼게요. 전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메뉴 서식에서 수직 간격에서 넓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실래요? 자, 전체 선택되어져 있지요. 지금은 6cm 정도에 되어져 있지요. 서식, 수직 간격 넓게. 어때요? 와, 한 7cm로 내려갔어요. 수직 간격 넓게. 또 서식, 수직 간격 넓게 이렇게요. 어때요? 서식, 수직 간격 넓게 주시면은 이렇게 좀 수직 간격이 좀 넓어졌죠? 조금 아래로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10cm 정도까지로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하고 세로는 세로의 크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세로는 한 8cm에서 한 10cm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 크기를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의 필드를 이동을 시키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는 이렇게 각각 이동을 시키라는데요. 자,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공급가액부터 판매 금액까지 쭉 범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범위 정합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모양이 손바닥일 때요. 마우스 모양이 손바닥일 때 옮겨주세요. 옮깁니다. 이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박스를 그릴 걸 예상하고요. 조금 적당하게 만들어 볼게요. 위에는 9cm 선에다 맞춰주고요. 이렇게. 자, 좀 제가, 어떻게 정확한 규칙은 없고요. 제가 이 테두리에다가 나중에 선을 박스를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5cm에다 이렇게 선을 박스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10cm에 맞춰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은 이렇게 14에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9cm 정도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줘요. 어떻게? 좀 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아래는 9cm에 맞춰주고요. 이렇게 왼쪽 끝은 이렇게 2cm에 왼쪽 끝은 이렇게 2cm에 맞춰주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9cm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은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려 해요. 박스 그리기 위해 적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2cm씩 남으니까 박스 그리기 적당해서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꼭 원칙이 아니라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요. 아래는 이렇게
그 선을 그릴 수 있게 여유 있게 아래 한 1cm 남겨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같이 이동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필드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이동을 시켜줬다라면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이 제목을 입력해야겠네요. 자,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도구 상자. 오호. 이 망치와 이게 뭐 해머인가요? 이 버튼이 보이시나요? 도구 상자. 도구 상자를 클릭하면 바로 이러한 그 도구 모음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자, 가나 레이블. 바로 이 가나 레이블에 의해서 제목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즉, 문자는 이 레이블에 의해 쓴답니다. 자, 그래서요, 레이블은 이름표와 같지요. 가나 레이블을, 이 2cm 정도의 2,2, 바로 이 정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제목을 이렇게. 그리고요, 도서, 판매, 현황, 엔터. 를 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가운데 오도록요. 자, 이 테두리가 선택되어져 있을 때 가운데 맞춤. 그리고요. 글씨 크기는 한 16 정도로 늘려줄까요? 뭐 진하게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요. 아하. 문제를 보니까요. 이 아래 선이 보이네요. 따라서 이 도구 상자에서 선을 이용해서 아래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에고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하네요. 자, 그러면 자, 폼 보기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하면 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아래 선이 있고요. 이렇게 필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테두리에 박스를 그려주려 합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바로 우리는 그 좀 전에 작성할 때요, 그 박스 그릴 공간을 생각하고, 다 이렇게 2cm씩 떨어뜨렸잖아. 이렇게 선을 그릴 공간을 따라서 이 박스, 직사각형, 이 도구 상자에서요, 이 직사각형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1cm 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15.10cm.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적당하게 이 위에, 그 제목 위에도 이렇게 1cm, 그리고 이 필드명 아래도 한 1cm 이렇게 양쪽에 각각 이렇게 양쪽에 각각 이렇게 1cm, 그러니까 뭐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에도 각각 1cm 떨어뜨렸고요. 아래쪽과 위쪽에도 각각 1cm 떨어지도록 작성하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릴 때 이렇게 그 위에도 1cm 떨어지고요. 왼쪽도 이렇게 1cm 떨어진 바로 이렇게 1,1에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니까 적당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었으면 폼 보기 하면 어때요? 와, 이제 바로 이와 같이 폼이 작성이 되었네요. 여러분 어때요? 폼. 좀 만족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강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폼 완성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다음에는 이 서식들, 뭐 숫자에도 컴마도 해야겠고요. 이러한 그 폼을 더욱더 멋지게 다음 시간엔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봬요.